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조금 시끄러운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좀 약세의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각 기업들이 움직이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자, 어떤 걸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현재 HMM 본 입찰 7일 남았죠. 자, 그런데 HMM의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매각 관련해가지고 이 중견기업들이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걸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 의문 섞인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찰 가능성, 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뉴스에선 만약에 유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포스코나 현대차도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확실한 건 우리는 대우건설의 케이스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산업은행 관리 하에서 이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 매각을 통해서 정상화를 시키려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유찰되면요, 그냥 바로 뭐 1년도 안 돼 갖고 다시 공고를 내고 그게 아니었고요. 한 2년, 3년 이 뒤에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공고가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유찰된다면 포스코 현대차 등판한다라고 하더라도 한참 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 윤 정부는 계속해서 이 정상화된 기업을 빠르게 민간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뒤 굳이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지 않나. 그리고 그때쯤 되면요. 지금 이 해운업계 쪽에서 경쟁이 제일 심화되는 시기가 그때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해운 동맹이 찢어지는데 각자 도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쟁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죠. 근데 우리 그 관이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잖아요. 욕심 때문에 관리를 하고는 싶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에 이 동부제철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KG 스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가 거의 연에 한 600억 적자를 봐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KG 스틸 이 기업 청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한데 KG에 인수되자마자 첫 해에 600억인가 흑자냈어요.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의 어느 정도의 푸시가 있다면 올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금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동원 로엑스 뭐 유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림이 후반 그룹 끌어들여가지고 살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돈이 없어서 인수를 못한다. 이러한 부분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인수 이후에 이제 회사 돈 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조심하는 거겠죠. 근데 정부에서 그 부분 이 특약 상향으로 다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막아 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 기업들 그거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러한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 구도가 붙었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서는 팔리겠죠. 막 과열돼 갖고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는 아니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HMM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 현재 가격 부근에서 외국인 매집 많이 하다가
최근에 조금 팔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외국인 다시 돌아오면은 빠른 시간 내에 반등 기대해봐도 좋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 모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들이 봤을 때 현재 가격은 매력적이다. 그러면 연기금 수급도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최근에 만들어진 이 횡보 구간 돌파하는 모습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라는 걸 보면 좋은데, 일단 확실한 건 지금 이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저항 정도 수월하게 돌파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241선, 여기서 이제 누렸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만 한 5천 원? 이 아래? 네, 여기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물려있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쉽게 돌파하는 건 힘들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계산을 때려봤을 때 이제 주당 얼마에 팔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이걸 핵심으로 한번 짚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당이 얼마에 팔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된다면은 과거에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이전엔 두산이었죠. 이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00 얼마였는데 딱 그 아래까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줬던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당 얼마다 하면 그 이상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아래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의미를 부여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HMM 한번 쭉 봤는데, 자, 일단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7일 남았는데, 근데 이제 기업들 준비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제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보수적인 연기금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 더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기대해보기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을 때 일단은 241선을 첫 번째, 두 번째로는 25,000원 아랫부분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주당 얼마에 매각되는지 보고 그 아래까지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꿈틀거리는 거 보자 라고 설명드리며 이렇게 HMM 정리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주도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